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뉴스 45번째 앵커 하는남입니다. 어느새 가을이 왔나 싶더니 24절기 중 15번째인 백로를 맞이했습니다. 백로는 흰 이슬이라는 뜻으로 이때가 되면 밤의 기온이 내려가 이슬이 맺히는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절기에 따라 계절과 날씨를 알고 그의 농사까지 가늠할 수 있었던 조상님들의 지혜가 필요한 요즘입니다. 깊어져가는 가을, 우리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지역 공동체 나눔 시간. 우리 동네 뉴스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전주 객사라고 하면 다들 아시는데 풍패지관이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객사와 풍패지관은 같은 곳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동네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문화유산 답사기, 오늘은 전주에서 객사라 불리고 있는 풍패지관을 찾았습니다. 풍패지관의 위치는 충경고 이정란 장군의 호를 따서 지은 충경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풍패지관, 풍패는 한나라 한고조의 유방의 고향인 곳을 따서 풍패지관을 해서 왕이 태어난 고장이다. 다시 말하면 이성계 왕조가 조선 왕조가 탄생한 공고장임을 나타내주는 곳이 다시 말하면 이 풍패지관이라는 현판입니다. 이 풍패지관의 현판은 명나라 때 주지번이라고 하는 명나라 사절단 최고 책임자인 정사 주지번 선생이 이 풍패지관이라는 현판의 글씨를 썼습니다. 이곳이 이제 차이나 거리 중에서 근대유산으로 지정된 신흥상회 두 집이 겹쳐져 있는 상태이고, 이 뒤에가 전주 화교 소학교가 있습니다. 전주에서 중국 문화를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쳤던 전주 화교 소학교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학생들이 모였지만 현재는 20-30명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인들이 전주 다가동에 집단 거주하게 된 것은 전동성당을 건축했었던 중국인 건축공들이 이곳으로 집단 이주해 오면서 살기 시작하면서 이곳이 신흥상회와 전주 화교소학교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객사라 불리운 풍패지관과 전동성당을 건축한 중국인 건축공들이 집단을 이주해 살게 된 다가동의 차이나타운 거리 내의 전주 화교소학교와 신흥상회는 중국 문화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문화유산 답사기 박영진 기자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매일 지나는 장소, 매일 보는 무언가에 호기심을 가지고 그 안에 담긴 역사와 이야기들을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네를 무대로 활동하고 동네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뛰는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동네 사람 인터뷰 김강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수입니다. 오늘은 평화동에서 장애 어르신들과 독거 노인을 모시고 하루 여행을 다녀오시는 신영복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은 평화동의 같은 입주민으로서 이웃들에게 선한 봉사를 해오시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9월에 제가 이제 동네 분들이 전부 연로하시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소외되는 것 같아갖고 좀 보람 있는 일을 뭐가 있을까 찾다가 9월달에 계획을 했습니다. 매달 제 차로 4명씩 독거노인들이나 장애인들 껴갖고 한번 여행 기부를 가보자. 어차피 그분들은 1년 있어도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10월 달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게 아니라 좀 애로사항은 좀 있더라고 해보니까. 근데 이제 노인 양반들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이걸 중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작년에 3위 했어요. 3위. 저도 이제 좀 하는 일이 좀 여의치 않다 보니까 한 2-3달 중단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고민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마침 복지관에서 시청에서 운영하는 그 온돌이 공동체에 그 복지사 신세희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거기 선정이 돼가지고. 그러면 어디로 주로 다녀오셨나요? 보통 보면 저는 이제 그날 딱 차에 타시면 물어봅니다. 저기 바다 쪽이 나을까요? 산 쪽이 나을까요? 하면 이제 주로 이제 산이 좋다고 하면은 이제 지리산 쪽이나 이제 부여 같은데 부수산 같은데 뭐 그런 산 있는데 그런 데로 가고, 바다 같은 경우는 이제 여수나 저 남해 쪽. 그분들은 사실 걸으면 오래 못 걸으시니까. 그럼 오래 못 걸으시니까 그냥 저희가 이제 가서 이제 간단하게 케이블카를 타든가 유람선을 타든가 차에 내리면 바로 이동성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점심 한 끼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여기 저녁에 이제 오후에 한 5시나 6시쯤에 딱 도착하시니까 그걸 몇 개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마음이 배불러가 있죠. 마음이 배불러요? 네, 뿌듯해요. 노인 양반들이 또 그렇게 한 번 한 번 그런 식으로 또 얘기도 해주시고 하니까 또 저희가 하는 일에 또 힘도 나고. 그래서 항상 이건 50회까지는 꼭 해야 되겠다. 선생님이 우리 동네를 좀 더 화목하고 활기 있게 이렇게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을 만드셨어요. 그 네모의 꿈이라는 그런 단체를 만드셨는데 그 네모의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처음 매매금 우리 계획은 이제 이 아파트 환경을 좀 깨끗이 하자는 그런 취지와 이제 어르신들하고 우리 같은 조금 지금 저희도 뭐 환갑을 내일모레 앞두고 있지만은 갭이 좀 많아요. 대화도 안 된 상태고 이제 사람들 봐도 인사도 인사를 트고 지낼 정도는 아니니까 그걸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시청 온돌이 공동체 도움을 받아갖고 우리가 이제 조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사실 이 복지관이나 그런 쪽에 이제 혜택을 많이 봤어요. 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 크고 시집가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좀 눈이 좀 떠지는 것 같더라고. 이 인생을 그냥 너무 무의미 있게 보내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좀 보람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한 2년 6개월 정도부터 됐을 거예요. 아마 한 3년 정도나. 그래갖고 이 복지관 공부방 아이들이 한 20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부자 가정이나 조선 가정 애들이 이제 좀 섞여갖고 있으니까 이쪽 특성상 이쪽이 조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갖고 애들을 위해서 이제 좀 해보자. 그래갖고 살다 이제 애들 간식거리를 이제 챙겨주다가 이제 물어봤어요. 여기 이제 복지관 선생님한테 여기 애들 생일잔치를 한 달에 한 번 해주면 어떨까냐. 그 예산이 나오냐. 그랬더니 그 예산은 안 잡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 내가 그걸 달달이 한번 하자 해가지고 이제 10만 원씩 이제 달달이 이제 그 기부를 했죠. 하고 이제 아니를 하다 보니까 또 주위 또 선배들이나 후배들이 또 자기들도 이제 뭐 동참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셔가지고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하고 항상 이제 제가 부담은 좀 들었죠. 이제 제가 5만 원 내고 이제 다른 분들이 5만 원 맞춰가지고 제가 이제 달달이 10만 원씩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 뭐 애들도 어릴 때 저기를 했으니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 저도 애들이 다 컸으니까 이제 돌려준다고 생각을 해요. 또 추석에 이제 어르신들 뭐 장애인분들이나 노인양반들은 음식을 못 하니까 어르신들 이제 한 100명 정도를 예상하고 근데 1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뭐 거의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냥 원래는 좀 그냥 그 40에 맞게 초출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제 그런 또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때 가서 이제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이제 한 10명 좀 받아가지고 천막을 쳐가지고 음식을 한번 해가지고 이제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명절 때 명절이라고 알고 그냥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노인 양반 혼자 계시는 분들 뭐 가족들도 없는 그런 분들이 사실상 많으니까 조금이라도 좀 그래도 좀 한번 우리 아파트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이제 그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창한 어느 날 우리는 나눔 맛집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학산 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나눔 맛집 인터뷰를 맡게 된 진인선입니다. 이번에 나눔 맛집 세 곳의 식당을 인터뷰를 가게 될 텐데요. 먼저 인터뷰에 앞서서 나눔 맛집에 대해 설명하고 인터뷰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맛집이란 식사 해결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과 음식을 나누는 일로 식당 메뉴 중 10,000원 미만의 메뉴에 한해서 50%의 본인 부담금만 받고 식사를 제공하는 반값 식당을 말합니다. 나눔 맛집의 식당이 되시면 지역 내 긍정적인 인식과 함께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내에 다 같은 구성원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꿈꿔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나눔 맛집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눔 맛집 함께하고 있는 식당 중에 하나인데요. 식당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희 집은 냉면을 전문으로 해가지고 5년 전에 이곳 평화동에서 가게를 계획을 했습니다. 나눔 맛집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특별한 계기는 복지관에서 권유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아직은 세상은 살만한 부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들은 갖고 있지만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계기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못했었는데 학산복지관이 저희 가게를 방문해서 이런 일들을 사업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아주 말괄량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오셔서 맛집 나눔 쿠폰으로 해서 꼭 놀면을 포장해 가시는 분이 있었었는데 그 어린아이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로 말괄량이어서 잠깐 10분 정도 대기를 하는 그 시간에 가게를 엉망으로 만들어놨던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한 2,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아이가 성장해서 사장인 저한테 지금 의젓하게 인사도 하고
바르게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나름으로 기분이 상당히 좋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더라고요. 이웃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저 나름대로의 만족감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저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거는 저는 이제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이제 오시는 분들이 좀 옷차림도 좀 허름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불편하신 분 이제 그렇게 흔한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멋쟁이 그 어머니와 아드님이 오셔가지고 나눔 맛집 티켓을 이용하시길래 제가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나 그런 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기억에 남아요. 마지막 나눔 맛집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눔 맛집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가 이제 나눔 맛집으로 선정이 됐는데 사장님께서 나눔 맛집을 어떻게 알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셨을 때는 조금 어려운 친구들 와서 같이 이렇게 저렴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좋은 식사를 대접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었는데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그 친구들 통해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가게가 더 홍보된다는 것을 또 저는 더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갈수록 조금씩 많이는 못하지만은 조금씩 인원을 더 늘려나가고 뭐 부담 없이 똑같이 이렇게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나눔 맛집이란? 당연합니다. 나눔 맛집을 통해서 세상에 지내고 싶다. 나눔 맛집이란 사랑이다. 전주 중로송동의 한 골목에서는 2달에 한 번씩 꽃을 주제로 한 장터, 꽃장이 열립니다. 꽃장은 말 그대로 꽃을 파는 장터인데요. 2년 전 한 사진작가가 이사를 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연히 마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작가는 이웃 어르신들이 꽃을 좋아하시고 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으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여러 청년 작가들도 함께 만드는 특별한 장터가 되었는데요. 이번엔 선선한 저녁에 즐길 수 있는 골목 영화제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도 약발을 지어갔어. 여기도 생겨. 어디요? 이거 파줄 거야, 이거. 이거. 앞분. 끝나왔다. 이거, 준호야. 하늘바람. 남편 찍으셨으면 안 하셔도 돼요?
통정입니다. 아니 이거는 화성지가 아니고 다른 거예요. 다른 종 장지라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수채화나 이런 거 미술 시간에 학생들 정말 못해가지고 자신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작가님이랑 하면서 또 잘 가르쳐 주시기도 했지만 제가 또 이런 쪽에 나도 좀 잘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동영을 이렇게 보시면 정말 다들 너무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기다렸어요. 막 언제 액자 나오냐고 다들. 그리고 또 도자도 마찬가지로 되게 이제 이거 하면서 같이 이야기도 하면서 또 뭐 재료도 여러 가지 모아가지고 가져오셔서 같이 하는데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고 수업 시간 외에도 또 따로 모여가지고 정말 열심히 다들 하셔서 정말 가족 같은 이제 이웃인데 가족 같은 분위기 그런 게 더 만들어져서 그래서 출산은 조금 그런데 어쨌든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각각의 가족을 이루고 이 가족들이 모여서 진짜 너무 좋은 이웃들, 가족 같은 이웃들이 만들어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꽃장을 통해서 뭐 장이지만 꼭 뭔가 이렇게 돈을 많이 받고 파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한 거를 누군가하고 같이 나누는 즐거움으로 하기 때문에 다들 기분이 좋게 하는 것 같아요. 지난 8월 26일 평화사회복지관에서 지역 공동체 활용해서 공유공간의 쓰임새라는 주제로 마을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평화동 마을신문, 학산종합사회복지관, 평화사회복지관, 평발, 평화일동 생활의 발견팀과 지역 주민이 참여해 적합한 공유공간의 모델과 그 활용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 동네 뉴스는 티브로드 전주방송 채널 1번에서 보실 수 있으며 SNS,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은 나눔을 바탕으로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웃을 돌아보는 작은 관심과 사랑이 우리 지역 공동체의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뉴스 앵커 한은남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